뒤에 있는 문제풀이까지 다 한 것이지. 자, 그러면 교재 43페이지. 자, 교재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회합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합주기. 이 회합주기라는 말은 우선은 다시 합쳐지는 시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지금 정의가 쓰여 있을 겁니다. 지구하고 내행성의 관계에서 내합, 외합, 그 다음에 서방, 동방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행성의 위치 중에서는 충합도 있고 서부, 동부 이런 위치들이 있을 것인데 다시 원래대로 그 위치에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회합주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 회합주기라고 하는 정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합에서 다음 내합까지 또는 외합에서 다음 외합까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같은 자리에 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의 충까지 또는 합에서 합까지. 자, 그랬었을 때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행성의 공전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전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천체가 중심별을 기준으로 한 번 이렇게 쑥 돌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공전주기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짝대기를 보시게 되면 자,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행성의 공전주기를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구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번 돈다고 하면 공전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 행성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의 실제 공전주기를 지구 입장에서 찾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배제하고 나서라도 태양하고 행성 사이의 관계에서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한 바퀴 돈다? 공전주기죠. 그런데 문제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도 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 이 우리 은하계는 한 번 회전하는데 한 2억 5천만 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1회 주기 회전 주기가 2억 5천만이 걸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태양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고정된 점이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세한 거를 다 따지면 힘드니까 다 배제하고 이 행성의 공전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공전주기와 행성의 공전주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 두 번째 짝대기를 보시게 되면 회합주기를 측정하면 공전주기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회합주기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행성의 공전주기를 구할 때는 그 지구의 어떤 공전주기를 통한 회합주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배경별 있지 아주 멀리 있는 별 이 배경별을 기준별로 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 회합주기라고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자, 지구의 공전궤도가 있고 내행성과 외행성의 공전궤도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은 그림이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랑 내행성 두 가지만 잠깐 보면 될 겁니다. 얘는 지금 V라고 쓴 것은 이 금속 때문에 쓴 것이고 얘는 이제 화성 때문에 M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 내행성 지구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지금 공전해. 그러면 내행성과 지구에서 누가 더 빨리 공전할까? 공전 속도 누가 더 빨라? 내행성이 훨씬 더 빠르죠. 우리가 저번에 행성의 공전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빨리 회전하게 되고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회전하더라. 그러면 지구가 기준으로 받았을 때 얘는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외행성은 우리보다 느리게 회전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내행성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출발했대요. 그러면 내행성이 훨씬 더 빠르지 지구보다는. 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이렇게 공전합니다.
이렇게 360도 공전하게 돼. 그러면 지구는 같은 자리에 다시 와야겠지. 근데 같은 선상에 출발했던 내인성은 우리 시간으로 1년이면 한 바퀴를 돌고도 더 가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받았을 때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번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데 내행성 입장에서는 공전 궤도의 둘레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출발해서 1년 뒤가 된다면 지구는 이 자리, 내행성은 한 바퀴 돌고 더 가더라 이 얘기.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생기겠죠. 요만큼의 각. 자, 이거를 한 번 더 1년 더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다시 이 자리에 오겠지만 여기서 출발한 이 내행성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또 누적이 돼야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각이 계속 누적 되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것처럼 얘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얘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놈을 회합주기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회합주기에 이렇게 지금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360도를 내행성이 공전을 해요. 내행성이. 그러면 내행성의 공전 주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I 마음에 안 들어. 그냥 V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360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주기로 나눴대요. 그러면 얘가 간 거리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에서 빼기 360도에서 지구의 공전 주기를 뺀다고 하면 요만큼의 각이 나와야겠죠.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각은 결국 얘가 몇 번의 누적을 해가지고 다시 360도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S를 우리가 회합주기라고 본다 치고 결국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저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뭘처럼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행성 회합주기는 회합주기분의 1 역수는 행성 공전주기 빼기 지구의 공전주기로 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S를 그냥 태양으로 생각을 해보고 얘는 내행성이라 보고 얘를 지구로 본다면 태양, 지구 사이에 있는 행성, 내행성이죠. 그래서 다 역수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외행성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외행성이 출발하는데 우리가 더 빠릅니다. 외행성보다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지구는 한 바퀴 돌아 다시 오지만 이 외행성과 같은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전 둘레가 워낙 길다 보니까 요선에 오지 못하고 얘가 못 미칩니다.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도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걸 회합주기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뭐 다 잃어버리고 딱 요 공식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다시 그 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 회합주기 나가 되보시고 보통 요 지구의 이 공전주기와 같은 경우는 년 단위로 많이 나와 있대요. 년 단위. 1년이니까. 아니면 개월로 치면 12개월. 설마 365일 나오진 않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너무 좀 불필요한 일이고 사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연 단위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내행성과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요게 나온 게 있어요. 자, 행성의 회합주기와 같은 경우에 지금 특징이 두 가지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행성과 같은 경우에 지구가 가까울수록 회합주기가 길 것이다. 자, 우선 얘와 같은 경우나 외행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구랑 가까이 있다. 그러면 수성과 금성 두 가지가 있었을 때 금성이 우리랑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수성보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 속도하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행성 공전 속도가 비슷하죠. 그러면 아까 했던 요 세타 값이 요 값이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지구랑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지더라 이게 되는 것이고, 외행성도 마찬가지로 지구랑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회합 주기가 더 길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행성뿐만 아니라 외행성도 지구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 공전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전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 회합 주기가 길어지더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외행성은 지구에서 멀수록 회합 주기가 짧아지면서 점점 1년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지금 시간을 1년이잖아요. 요게 1년. 해왕성 바깥쪽에 있는 어떤 천체든 간에 1년보다 작은 요 회합 주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공전 방향과 같기 때문에 1년 이하의 회합 주기를 갖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구예요. 지구는 이쪽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얘가 일로 간대요.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오기 전에 얘가 일로 벌써 갔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같은 선상이 있으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지구가 한 번 다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회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1년 이하의 어떤 회합 주기를 갖겠지만, 지금 외행성과 같은 경우 아무리 멀리 있는 거라 하더라도 지구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회합 주기가 1년보다 더 작아질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해왕성과 같은 경우는 회합 주기가 거의 1년에 가까워요. 이것이. 그 말은 뭐냐면 지구가 한 번 공전하는 동안에 해왕성처럼 멀리 있는 천체들은 아주 더디게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잘 안 보일 것인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회합 주기, 공전계를 20일, 공전 주기, 그 다음에 평균 거리 뭐 쭉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합 주기와 같은 경우 지구는 없죠. 지구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얘가 더 길더라. 얘가 제일 길더라. 그것을 정리하면 저것이더라. 요 놈입니다. 자, 난 회합 주기 잘 이해 안 갔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살짝 드시면 돼요. 든 거야? 아, 든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괜찮아. 두 번까지는 괜찮아. 세 번째부터는 영상 끄고 들어갈 거야. 자, 다시 잘 봐. 회합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말뜻을 잘 생각해봐요. 다시 쓸 수 있어? 한자로? 네. 아니요. 아마도 다시 다시 회라는 단어가 포자 그거 아닌가? 이거 제가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가운데 오, 진짜 무식하다. 이걸 못 쓴다고? 야, 진짜 초등 한자인데 이거? 다시 한자라는 네.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합은 알아요. 합. 합은 그렇구나. 근데 회가 더 쉬워 글자가. 그러니까 아, 그치? 본 적 있지? 네. 더 쉬워요. 엄청 쉽죠? 수학에서 종종 보던 도형이죠? 아? 어떻게 생겼길래? 아니. 우연히 만나. 미쳐버리겠네. 우연히. 그래. 네모 안에 네모 아니에요? 입구자 입구라고 그러니까. 또 말하지. 아. 네모가 아니라. 내가 맞잖아. 아 네모네 맞네. 그치. 보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자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 중국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합쳐진다. 다시 원래대로 그 위치에 돌아온다. 맨 윗줄에 나와 있는 정의는 우리가 내행성 그러면 내압, 외압, 서방, 동방 뭐 이런 위치 지점들이 있잖아요. 요거. 그것은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얘가 어디 있는가를 갖고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있었을 때가 내압이 되는데 지구랑 내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내압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내행성이 훨씬 더 빠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선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구는 1년 동안에 이만큼 돌아서 다시 여기 자리에 올 때 얘는 1년 동안 한 바퀴 돈 다음에 얘가 더 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건 내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 차이가 생기는데 다시 1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는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이고 여기서 출발한 내행성은 한 바퀴 돈 다음에 더 갈 겁니다. 세타만큼 더 가야겠지. 이 세타가 누적 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요 자리에 올 때가 있을 거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회합 주기. 그럼 회합 주기가 길어, 공전 주기가 길어? 회합 주기가 더 긴 것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공전 주기보다 회합하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회합 주기가 더 긴 겁니다. 이렇게.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내행성도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필요 없고 같은 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 회합 주기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상관없이 지구랑 가까이 있으면 공전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세타 값이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잘 안 만나진다는 얘기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이게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합 주기가 길어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 외행성은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 회합 주기가 점점 지구 공전 주기랑 비슷해지게 되는데 1년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에 출발했다. 그러면 얘가 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 지구는 한 바퀴 더 다시 오는 걸릴 시간이 1년. 그동안의 외행성은 이만큼 가요. 아주 찔끔 가네, 찔끔. 그러면 금방 만나겠지. 조금만 더 가면. 하루나 이틀만 가면 그냥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회합 주기가 1년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죠. 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럼 우선은 대략 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회합 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우선 요거는 이따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밑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케플러 법칙입니다. 물리에서 배웠지? 네. 그렇지? 그러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정말 유창하게, 유식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 했었잖아. 얘만 했나 봐요. 와, 얘는 웃긴다. 방금 내가 물리실 했지? 네. 아, 근데 예. 언제 했어? 언제 얘야. 했어? 언제 했어? 막 얘 물어볼까 봐 지금 막. 혼자 너무 멀어지면 풀. 와,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물리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했을 수도 아니 있어.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너세 명은 입 다물고 있어봐. 심란해 죽겠어. 자, 물리 시간 난 했다. 괜찮아, 안 물어볼게. 아니야? 뭔가 했던 거 같긴 한데. 이름은 익숙하잖아. 그 쌤이 말만 했지.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면. 어차피 물리적 시간에 한 번은 하긴 해야 돼. 나중에 이거 물어봤는데 뭐 물리 시간에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럼 쳐 맞는 거야 그때는. 자, 우선 제가 합니다. 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같은 경우는 양아치예요. 뭐냐면 이 사람의 스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과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부자였던 거. 너무 부자. 그러면 보통 부자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막 놀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취미가 고귀했어. 뭐였냐면 공부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고 관측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학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연구를 하게끔 막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갖 도구, 기구 만드는데 돈을 그냥 막 들이부어. 그래서 막 여러 개 막 만들어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자료들을 당시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런 학자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 창고에 다하게 보관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부자였나 봐.
막 먹었나 봐. 몸이 좀 비대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면서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확 가버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생양아치 요한스 케플러는 뭐했냐? 그 창고를 털었어요. 그 창고를 털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관측자료 이런 것들을 죄다 빼가지고 켜가지고 이 사람이 양아치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내도 있었었고 자식이 3명인가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려 거기로. 이게 완전 그 양아치지. 싸가지 없는 역성준인데 너무 속된 말을 했네. 너무 나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가서 그 관측자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온 법칙이 거기 나와 있는 케플러 법칙이죠. 3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이름만 따지 않고 티코 브라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공동 작업한 것처럼 해주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얄짤 없었어요. 왜? 양아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가지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자,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이 타원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학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3가지 법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막혀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뭐였냐면 신학이 우세했었지. 그래서 무조건 학문은 성경에서 기인된 것들인데 신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이런 형태로 행성을 움직이게 하진 않을 거다. 완벽한 원으로 공전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전제가 되는 1법칙부터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타원은 예전에 20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타원에서의 중심다라고 본다 치면 가장 긴 반지름인 장반경과 가장 짧은 반지름인 단반경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의 성질이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 중심에서 두 초점을 딱 찍으면 그때 요 선과 이 선의 길이의 합은 여기서 임의대로 요 선과 이 선의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임의대로 여기 찍으면 요 선 길이와 이 선 길이의 합이 다 똑같아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초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통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타원의 중심이 있고 초점 2개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현재 태양은 두 초점 중에 한 초점 위에 있는데 그림을 좀 구분하기 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초점은 태양 중심에 있고 다른 한 초점은 여기 태양 표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워낙 태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지금 더 그린 것들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쭉 해봐야겠지. 장반경 A, 단반경 B, 이심률 E는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해. 다 조용히 해봐. 음, 21명. 21명이 나머지 한 10명 어디 갔어? 다 놀러 갔나 보네. 놀러 갔다 나한테 몇 명 연락 왔어? 코로나. 오늘 못 가요? 가족여행 가요? 자, 그러면 자, 물어보면 요줄! 두구두구두구 내 생각에 방금 좋은데? 하나 하나. 자, 20률 2는 A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근사값.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분의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얘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에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때도 선택했지만 요거는 잘 안 써요. 왜?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제곱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근사값을 이렇게만 구해도 충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률이 클수록 납작한 타원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크면 클수록이지. 20률과 같은 경우에는 1과 0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1이 나타났다, 선. 0이 나타났다, 그러면 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기울여나면서 이거를 몇 번 했으니까 기억이 분명히 나실 거라 믿어. 자, 그러면 현재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일점, 원일점이라 말하죠. 북반구는 어디에서 여름일까? 원일점. 그렇죠. 원일점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고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아무튼 그 타원기대 법칙은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렇게 타원의 형태로 얘가 돌고 있더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조의 법칙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개의 행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개의 행성. 두 개 이상의 행성을 비교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되는 것들이고 얘는 한 개의 행성에 대한 걸 좀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월점 통과할 때의 공전 속도와 근일점 통과할 때의 공전 속도가 서로 다르더라 이 얘기죠. 완벽한 원이라면 어느 지점인가에 다 똑같은 속도를 갖겠지만 타원이다 보니까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얘가 다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원일점일 때 속도가 근일점에 가는 속도보다 더 작은 것이죠. 멀리 있었을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가까이 있을 때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면적 속도 일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같은 시간 동안에 얘를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을 때 쓸고 가는 이 면적이 서로 같더라 이겁니다. 원호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짧고 얘는 길고 대신에 S1과 S2에 해당하는 면적은 같더라. 이걸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하고 행성의 장반경, 긴 반지름 그 장반경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지구 자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정지위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지위성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대요. 그러면 이 지역 상공에 얘가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정지위성이라고 되는데 얘가 이 상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냥 보이려면 지구가 한 번 도는데 걸리는 만큼 얘가 한 번 그동안에 공전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1회 공전하는데 얘는 몇 시간 걸리는 얘기야? 이 위성은 24시간 걸려야겠죠. 그러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장반경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지위성의 고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공전주기하고 그 다음에 궤도 장반경은 이런 비례관계에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뭐 P제곱, A 상승 뭐 다 이거는 그냥 우선은 그다 치고 아무튼 비례관계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공전주기하고 장반경이 비례관계인데 문제는 장반경이 크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그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에 비례하지만 속도가 느려진다. 더 멀어지는 느려진다. 그 속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법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게 밝혀지긴 합니다.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해압 주기는 그리고 케플러 법칙은 이렇게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와. 자, 잠깐만 들려주세요 이거. 이상한 소리 내시면 딱 몇 문제만 다 풀어보지 말고 딱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번. 10로 이동치게 응. 쓰는 게 그 양쪽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이 같을 때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몇 절 지나간다 이거지. 이제 이 반지름이 여기까지 알 그건 알 필요 없어. 그건 지투 내용이지. 자, 여기 딱 5가지만 풀어보세요. 네. 과거 조순 다 했니? 8월 30일이 그때가 마감이야? 29일부터 30일. 아, 그때야? 한참 잘못했으면 바쁘겠네. 하하.
풀었죠? 네. 문제가 좀 쉬웠을 텐데. 와.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우선 타원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장 멀리 떨어진 여기가 원일점이 될 것이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가 근일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기억은 만들게 될 것이고, 행성의 공전 속도는 태양과 멀수록 더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음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어디 갔다. 이게 타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뭘 누른 거야? 자, 요 놈. 자, 수성과 금성의 천문현상을 정리한 것들이 합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1월 18일부터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금성은 요것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수성이죠. 그러면 수성이 요때 외합이었고 요때 동방, 그 다음에 내합, 그 다음에 요때 다시 서방, 그 다음에 외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과 같은 경우는 요때 외합이 되고 요때 외합이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수성의 회합주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기억 회합주기는 금성이 더 길 것이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걸 안 본다 하더라도 지구랑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회합주기가 더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공전주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고, 니은 수성의 최대위가 금성의 최대위보다 더 클 것이다는 공전궤도 자체가 금성이 더 크죠. 수성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전궤도가 있고 가운데 태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선을 그어봤을 때 나오는 요만큼의 답을 최대위가 하게 되는데 금성이 이만하다 그러면 수성은 요만하기 때문에 확실히 최대위각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전궤도 반지이 더 작은 거니까. 그래서 최대위각은 금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이건 1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저렇게 그 한 번 회합하는데 수성은 약 360도 공전하였다. 360도 공전한 게 아니지. 얘는 몇 차례 공전을 해가지고 얘가 다시 회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전하고 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공전 주기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행성의 글과 같이 공정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정리를 1년이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이 쓸고 간 이 면적 요 면적이 전체 면적에 얘가 8분의 1이 걸렸대. 그러면 8분의 1 동안 얘가 1년 갖다 치면 전체를 간다라는 것은 어차피 같은 면적을 같은 기간 동안에 쓸고 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 8년이죠. 그러면 공전 주기는 8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장반경이라 친다고 하면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3승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8의 제곱 64가 될 것이고 그것이 A의 3승이 되더라. 그러면 A와 같은 경우는 4가 되더라. 이 얘기죠. 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AU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몇 AU일까? 1AU. 그러면 지구보다 더 큰 장반경을 갖고 있구나. 더 멀리 있는 지구 입장에서는 외행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공전 주기는 16년이 아니라 8년. 니은 공전 지구보다 공전수 느리다. 지구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공전수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궤도 긴 반지름은 지구의 4배 될 것이다. 지구가 1AU가 되고 있으니까 4배가 되고 있는 거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것도 비슷한 유형인지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월점 때 6A고 그일점 때 2A래요. 그럼 밑에 있는 이 그림이랑 표시 한번 해봅시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선은 여기 타원의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AU가 되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AU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가 8AU가 될 것이고 그 중에 절반 값이 되고 있는 게 장반경이 되고 있으니까 장반경은 4AU가 되고 있구나 이 얘기죠. 장반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숫자랑 똑같은 것이죠. A 3승의 공조주기 제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조주기는 8면이 되겠구나 이렇게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A에서 B까지 1년 동안 8분의 1을 갔다. 그럼 공전주기는 8년이죠. 기억 맞고요. 지구의 회합주기는 8분의 7년 할 것이다 되는데 우선은 지금 요 행성이 외행성이지. 외행성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내행성의 회합주기는 x분의 1은 행성 공전주기 역수 빼기 지구 공전주기 역수가 될 것이고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지구의 공전주기 빼기 외행성의 공전주기 역수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외행성이니까 지구 공전주기 1년이죠. 1분의 1 빼기 공전주기 8년이니까 8분의 1 그게 x분이 되고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회합주기는 8분의 7년이냐? 그렇죠. 7분의 8년 된 겁니다. 회합주기 구하는 저 공식은 역수예요. 다 구하면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이건 공정계의 장반경은 4AU 맞죠? 답은 3번. 간단하죠? 네, 그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안 푼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이거 기억나죠? 내행성, 외행성 문제 푼다고 거의 반 이상을 풀었었고 지금 한 다시 풀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그것을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59페이지 달의 관측. 은 쉬었다가 합시다. 대관이랑 나랑 맞아.